네, 투자의 재발견 미다스의 손 시간입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주요 지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반기 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가 하락을 완충할 수 있는 새로운 ETF 상품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소개를 부탁합니다. 저희 이번에 출시하는 키움 미국 테크 100 월간 목표 해지 액티브 ETF입니다. 국내 최초로 프로텍티브 풋 전략에 기반한 ETF가 될 것 같고요. 이 상품은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자동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전략이 작동을 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 시장의 상승을 쫓아가는 추세 추종 전략이 결합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프로텍티브 풋 전략은 옵션 전략의 일종으로서 저희가 주식을 매수를 하고 이제 어느 행사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수익이 발생하는 일종의 보험 장치 같은 이제 풋옵션을 매수를 해서 결합한 전략을 저희가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의 어떤 동적인 비중 조절을 통해서 시장의 하락은 막고 시장의 상승은 추구하는 그러한 상품을 구현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상품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버퍼 ETF와의 차이도 궁금한데요. 버퍼 ETF 대비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버퍼 ETF들,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버퍼 ETF들은 이 프로텍티브 풋을 구현을 하고 싶은데 그 비용이 세니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라는 고민에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현한 상품은 심플하게 프로텍티브 풋 구조를 따릅니다. 하방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면서 상방을 최대한 여는 그러한 구조를 저희가 추구를 하게 되는데,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금융공학의 델타 헤징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주식 채권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이 비용을 줄인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품의 이름이 이제 월간 목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한 달 단위로 이제 방어를 이제 구현해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번 7월, 지금이 7월이면 6월 말 마지막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종의 방어선이자 손절선을 구축하게 되고요. 이 손절선에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주가가 이 손절선을 위협하거나 뚫고 내려가게 되면 저희는 주식을 모두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손절 전략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이상 시장이 빠지더라도 더 이상 수익률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구현해내는 것이고요. 반대로 시장이 이 손절선 위로 계속 오르게 되면은 주식을 계속 사모음을 통해서 이 추세 추종을 쫓아가게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절 매매 전략과 추세 추종이 결합을 해서 이 아래는 막고 위를 열려고 하는 이런 프로텍티브 구조를 이제 모방해내는 그런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락에 완충하는 범위와 상승의 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투자자분들도 스스로 위험관리 전략을 하시잖아요. 시장에 진입하실 때 분산 매수도 하시고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분산 매도도 하시면서. 근데 이 전략들이 한상 ETF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제 실제로 주식을 100% 투자한 것보다는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죠. 위험관리 전략이 들어가다 보니까.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상승 참여율은 약 70% 수준으로 저희는 이제 통계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락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3%에서 4% 선을 이제 최종 방어선으로 구현해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의 어떤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거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실제로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점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가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감마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적인 모형과 현실의 차이에 의한 이제 해지 에러, 매매 에러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시장이 급등락하면서 저희가 시장을 쫓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급격하게 변해서 저희가 미처 매매를 이론적인 모형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옵션을 사용한 것보다는 좀 방어 효과가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다. 상승 참여율도
좀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시에는 도리어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커버드콜 ETF처럼 월 배당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월 분배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 상품은 저희가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배당, 그리고 채권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두 가지가 모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 배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미국에 저희가 투자하는 상품이 3개월 이하의 미국 국고채 국고채 ETF에 투자를 하는데 이 지금 현재 미국의 단기 금리가 한 4%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4% 이상인 금리와 0.9%, 8% 수준의 기술주의 배당을 결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1.5에서 2% 정도의 어떤 배당을 좀 현재로서는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점 논란에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기도 한데요. 올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장을 두 개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내재되어져 있는 강세장과 조정장, 조정 후 반등장인데요. 이 불확실성이 내재된 강세장이 한 70%고요. 30% 정도, 전체 주가지수 기간의 한 30% 정도는 조정 후 반등장.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조정 후 반등장을 겪었고요. 지금은 전형적으로 그 불확실성이 내재된 강세장입니다. 하반기에 여전히 관세 정책의 후유증이라던가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은 존재하겠지만 그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력한 부분이 존재한다. 물론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대응하는 방법이 이런 상품에 일부 투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